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하면은 이 잔대가리 하나만큼은 진짜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야당 대표인데 잔대가리라는 표현은 좀 심한가요? 대가리 하나만큼은 잔머리 하나만큼은 근데 뭐 두 개 합치면 잔대가리가 되니까 잔대가리 하나만큼은 진짜 잘 굴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술수들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선동이겠죠. 그것도 진짜 잔머리를 잘 굴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거를 이제 늦추기 위해 가지고 결과를 바꿀 수는 없고요. 사실 이제 뭐 매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본인 스스로만 지금 유죄를 안 받은 것뿐이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은 싹 다 지금 유죄를 받고 싹 다 지금 구속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대정동도 그렇고 위례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FC가 됐거나 위증교사가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어떤 재판 결과를 바꿀 수는 없어도 늦추기 위해 가지고 진짜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아니 정치인들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이재명 같은 이 재판을 연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단식 투쟁했었죠. 투쟁은 아니네. 단식 쇼를 했었죠. 그렇죠? 26일인가 가까이를 막 단식을 하고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재판에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단식하라고 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지 혼자 그냥 단식을 해놓고 지 혼자 26일까지 해놓고 솔직히 사람이 이 초인류가 아니라면 초능력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26일 동안 단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뭐 당뇨인지 뭔지 또 아프다면서요. 그랬던 인간이 26일 가까이나 했다라는 것도 코미디인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강조한 적도 없고 강제로 뭐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 혼자 26일 동안 단식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재판에 못 나가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이후에도 치료하느라 못 나가겠다. 치료한다라는 것도 또 하필이면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녹색병원 거기로 갔잖아요. 뭐 좌파들이 다 모이는 운동권들이 다 모이는 녹색병원에 가서 자기 앞에 있는 여의도 근처에 있는 뭐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재판하든지 치료받고 아니면 뭐 또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든지 이러면 되는 것인데 굳이 앞에 있는 성모병원은 제끼고 녹색병원까지 쫓아가가지고 하는 게 뭐겠냐고요. 그냥 뭐 쇼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차원으로 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당적인 차원에서도 집단적으로 나서가지고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합니다. 탄핵하는 사유도 진짜 끝까지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힐 뿐이죠. 뭐 너의 무슨 뭐 똥을 갖다가 뭐 어디 뭐 아유 진짜 막 제 얘기하는 제 입이 다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를 가지고 뭐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는 거 아닌지 그리고 또 뭐 장시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 사적인 관계를 맺었다 불륜 관계였던 거 아니냐 아니 그거를 왜 탄핵 사유가 돼야 되는 거냐 그거를 왜 도대체 지들이 막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어찌 보면 사실도 아니지만 지금 뭐 민주당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 장시호 씨 뭐 아들의 생일 파티를 열어줬던 날짜 그리고 또 재판에 직전에 불러가지고 삼성 이재용에 대한 위증교사를 했다 라고 하는 그 날짜 결국에 이제 서울구치소까지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일정을 보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날짜가 하나도 특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장시호가 뭐 김영철 검사를 갖다가 오빠라고 불렀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 불륜이니까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이재명 대표부터 직무정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불륜 논란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재명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이제 김부선 씨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응답하는 게 그게 순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재명 개인적으로도 재판을 늦추기 위해 가지고 잔대가리를 굴리고 이게 무슨 뭐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떨거지들까지 다 잔대가리를 굴려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으니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또 뭐까지 끌어들였습니까? 코로나를 가지고 이제 또 끌어들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좀 의심이 됐었죠. 의심이 뭐였습니까? 코로나조차도 진짜 이재명이가 재판을 늦추기 위한 걸로 쓰는 거 아니야? 어디 가가지고 지금 막 콜록콜록 하고 있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이게 막 숨 들이마시고 해가지고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까지 이제 정리가 되는 거를 보니까 이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우리 이재명 대표는 잔대가리를 또 굴려가지고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재판을 늦추려고 했구나. 어떤 재판? 26일로 예정이 돼 있었던 위증교사와 관련된 재판 이거를 늦추기 위해 가지고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는 확신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애당초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게 어떻게 알려졌냐?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알았냐라고 한다면은 자가 검사 키트로 자기가 검사를 했대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몸이 막 불덩이다, 몸이 뭐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환자님 지금 보니까 코로나에 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이걸 지가 갑자기 하나 몸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자가검사 키트로 진단한 결과 양성 반응이 떴다. 혹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 혼자 그냥 하고 지 혼자 그냥 생쇼한 걸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지금 쉬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 같은 경우도 그냥 자가진단 키트 이런 거 해가지고 코로나 걸렸다면 재판 원래 늦춰주나요?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뭐 재판 뭐 송사에 걸려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자가검사 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양성반응 뜰 때까지 계속 한 다음에 또 걸려가지고 내가지고 늦추세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반응하는 걸 또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은 호전된 후 24시간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김해시 봉화마을과 양산시 평산마을 예방 일정을 다음에 다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호전된 후 24시간 자가격리라고 한다면 그거를 또 권고하는 것뿐입니다. 도대체가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호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땐 100% 호전이 됐거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막 병실에 입원했다라고 하는데 입원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헛소리를 지금 내뱉고 있는 거 보니까 평상시 그 잔대가리는 100% 제가 아니 150%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호전이 돼도 진작에 호전이 됐죠. 근데 왜 도대체 24시간 더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5일 동안 무슨 뭐 강제적으로 입원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26일 재판을 갖다가 늦추고 미뤄줄 그 근거가 뭐가 있겠냐고요. 이는 누가 보든지 간에 26일 재판을 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결정적으로 퇴원 일자가 언제라는 거예요? 27일이래요. 27일에 퇴원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 하필 27일인데요? 왜 하필 26일날 재판이 지금 잡혀 있는데 하필이면 26일날 호전이 돼가지고 딱 기가 막히게 24시간 만에 자가격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27일에 퇴원하겠다. 이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쯤에 이제 걸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럼 목, 금, 토, 일. 진작에 이거는 막 호전이 돼도 다 호전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막 심각한 병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저러고 있겠어요? 훨씬 더 심각한 코로나였다라고 한다면 병원 진단서 지금 받고 지 좋아하는 거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진단서 같은 거 떼고 이 환자는 30일 동안은 뭐 어떻게 격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식의 진단서까지 떼올 인간이 이재명인데 그 짓거리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100% 뭐인 겁니까?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5일. 그 5일 동안 내가 그냥 쭉 쉬겠다. 하필이면 그 5일째 되는 날이 뭐기 때문에 26일 재판이니까. 그러니까 딱 26일날 이번에 발표하는 게 뭡니까? 27일날 퇴원하겠다. 진짜 저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마 이재명이 아무리 그래도 야당 대표쯤 되는 양반이 코로나까지도 이렇게 쓸까 싶었는데 내일 퇴원 예정이다라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지금 병실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뇌가 지금 150%만 200% 제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막 병상에서도 뭐라고 지시를 내렸는지를 보니까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대요. 이 내가 완전 삐꾸가 된 거 아닙니까? 언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했습니까? 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독도를 이제 포기할 겁니다. 독도를 갖다가 영유권을 그냥 일본한테 줄 겁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거랍시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역에 안국역이나 잠실역 이런 데 무슨 뭐 독도 조형물 같은 게 이제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철거가 됐다라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100년이고 만년이고 1000년 동안 계속 거기다가 세워놔야 됩니까? 그 조형물 보셨어요? 그게 지금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그냥 다 무너져 내리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색깔도 다 바랬고 그냥 뭐 흉물이란 말이에요. 흉물. 그러면 그거를 그냥 독도 조형물이기 때문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 동안 거기 계속 갖다 놔야 되냐고요. 조금 더 새롭게 보수를 하고 새롭게 또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조형물을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지. 너무 낡고 너무 오래된 거다 보니까 이것도 한 몇 년 동안 지금 벌써 설치를 해놓은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인데 그거를 치웠다라 그래서 독도 지우기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게 정신병자지. 쓰레기 치우게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잘못된 조형물이나 오래된 조형물을 정리하고 다시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그게 도대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병실에 가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욕은 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재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방문진이라고 하죠.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이사 6명을 바꾸는 것, 임명을 하는 것.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하기 전에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방문진 이사 3명이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이었고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강재원 부장판사입니다. 조금 전에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이 박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박문진 이사들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MBC의 경영진을 개편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MBC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이 박문진 이사 6명을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도 이걸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달 정도 이내에 즉시 항고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겁니다.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진영별로 나뉘어서 판결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판결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은 법조인보다는 기자로서 여러 진영별로 여러 법조인들을 인터뷰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나. 그런 점에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이 강재원 부장판사가 내린 이 판결문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명이서 원래는 방통위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문진 이사 6명에 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최민희입니다. 위원장이. 과방위에서는 민주당이 3차례에 걸쳐서 청문회를 열면서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 재판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말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이런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재판부가 재판은 공정하게 할 것이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재판부의 판결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재판부도 오늘 판결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는 절차가 공정했느냐 맞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에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2명만 있는데 5명이 다 차지를 못했습니다. 이 2명의 방통위원으로 방통위에 이 의결을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또 심의 의결을 하는데 이 절차에 문제는 없었느냐. 급하게 지금 박문진 이사를 6명을 임명한 것이니까 절차에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법에 몇 명이 재적의원이 되어야 되는지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1명은 안 된다는 게 분명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야 한다. 과반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이 다 되면 좋지만 민주당의 이 묵리로 2명밖에 지금 임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2명으로도 충분히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 법규에 몇 명이 되어야 된다. 1명은 안 된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2명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2명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여기에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판결문에서. 일찍부터 방통위원들은 이렇게 계속 탄핵 때문에 바뀌고 했습니다. 방통위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을 모았고 임명할 사람들을 적절한 인사검증을 거쳤습니다. 비록 하루 만에 이진숙 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임명을 했지만 절차는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진 이사를 임명하는데 이 위원장이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 그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며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실질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법원이 이 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이렇고요. 그 다음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에서 지금 이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임명이 좀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본 소송이 열립니다. 본 소송은 항소까지 하고 대법원까지 만약 간다면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니까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하면 국가의 공익에 큰 손상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재판이 끝나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해달라라는 게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법적인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오늘 재판부도 내용에서 이 부분을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박문진 이사 6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6명이 활동을 하면서 MBC 경영진을 바꿔야죠. 그렇게 바꾸게 되면 본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MBC 사장을 바꾸든지 이러면 만약에 본 재판이 이번에 이사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이걸 회복할 수 없는 법익의 손상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 반대편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MBC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지금 만약 2년 3년 그대로 두면 이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MBC의 가짜뉴스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그 다음 박문진의 새로운 이사를 지금 임명을 해서 MBC의 경영진을 바꿔서 MBC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냐. 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문진 이사를 그대로 두면 활동을 하게 되면 만약에 본 재판이 끝나기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MBC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을 한다. 공익에 있어서 훼손이 된다. 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는 이 MBC의 방송의 공정성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문진 이사가 지금 절차를 어기고 임명이 만약 됐다면 박문진 이사가 활동을 하는 부분은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불균형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까지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절차에 좀 하자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또 MBC의 방송의 공정성, 그 다음 박문진 이사의 임명 두 가지 부분을 놓고 어느 것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느냐. 박문진 이사가 임명이 돼서 활동하는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 MBC의 방송의 공정성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재판부 말씀이죠. 이 재판부 참 이해가 되십니까? 박문진 이사 임명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차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MBC의 가짜뉴스입니다. 불공정한 이 MBC라고 하는 이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 해악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모르겠답니다. 그건 모르겠고 지금 절차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 국가, 우리 사회에 어떤 게 더 해악을 끼치게 될까요? MBC라고 하는 이 대형 방송국이 쏟아내는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왜곡되고 여론이 왜곡되는 부분은 강제원 부장판사는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까지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절차에 조금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처분 결정을 인용을 하자. 그래서 지금 박문진 6명 이사가 활동을 못하도록 제재를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지대하다는 것, 그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판사가 뭘 판결을 합니까? 그러면 이 판결을 왜 내립니까? 물론 이 판결에도 즉시 항고를 해서 아마 한 달, 두 달 이내에 다시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 판결 그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균형감을 상실하게 되면 법원 앞에 가면 그 저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저울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